코성형을 최초로 했다는 시기는 뭐 로마 시대 코끝에 기둥을 세웠는데 뚫고 나와요. 원장님, 최신 코성형 트렌드가 있나요? 코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성형을 최초로 했다는 시기는 뭐 로마 시대 그렇게 되는데, 로마 시대에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코뼈 골절에 관련해서 약간의 외상 처리 수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마 시대가 꽤 의료가 발전했었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현대의학에서 코성형 초기에는 실리콘으로 코끝과 콧대를 전부 다 L자 실리콘으로 코끝에 기둥 그리고 콧대 보형물까지 역할을 둘 다 하는, 그걸 사용하게 되면 수술 후 한 15분이면 코성형을 아주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리콘이라는 게 굉장히 완벽한 재료였나요? 그렇게 알고 코끝과 콧대를 다 실리콘으로 시행하는 병원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인도나 태국,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L자 실리콘을 많이 쓰는데, L자 실리콘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이 세서 코끝의 경우에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코끝에 기둥을 세웠는데 이 미는 힘이 피부가 버티질 못하면 그 실리콘이 피부를 녹이고서 뚫고 나와요. 의사들이 경험이 많이 생기면서 코끝에 실리콘을 쓰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는 코끝에는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콧대에만 실리콘 사용하고, 코끝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연골을 재료로 사용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연골, 비중격 연골, 자가늑 연골 등 여러 가지 다른 연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수술 부위에서 가장 쉽게 얻어지는 비중격 연골이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장점이 이제 같이 동반되게 돼요. 비중격 연골은 코의 가운데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수술을 할 때 이 비중격을 수술하거나 떼내거나 그러면서 수술이 같이 이루어지면 유리하게 되는 거죠. 코막힘 수술을 하면서 뗀 비중격을 가지고 코끝을 높일 때 기둥으로 삼으면 코막힘도 잡고 코성형도 하고, 그래서 코막힘을 잘 다루면서 비중격을 다룰 때 좀 더 제대로 된 수술, 그리고 코막힘과 관련된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겠죠. 최신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좋은 콧대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어텍스가 개발이 됐었는데, 실리콘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되어서 사용이 되었지만 10년 가까이 쓰면서 실리콘과 비교해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아서 더 이상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골을 직접 사용한다든지 연골을 가루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무보형물 수술, 기증진피를 사용한다거나 자가진피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수술 방법들이 있었고, 하지만 인공보형물 중에서는 실리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보형물입니다. 그 실리콘에도 변화가 오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은 금속 틀에 부어서 그 모양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기성 실리콘이 있고요. 맞춤형 실리콘,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때 환자분의 밑바닥은 환자분의 코뼈의 모양, 그 위에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AI로 모양을 추적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 맞춤형 보형물입니다. 맞춤형 보형물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딱 맞춰서 생산되기 때문에 모양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환자분 몸에서 뜨거나 그런 게 없이 완전히 딱 맞춰짐으로 해서 부작용이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맞춤형 보형물도 단점이 있는데요.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술 전에 5일에서 일주일 전에 미리 디자인을 해서 맡겨야 제작이 되어서 수술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 실리콘에 비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비싸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맞춤 보형물을 특별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남자분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실리콘, 기성 실리콘은 여성형 실리콘에 가깝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코 성형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성 실리콘은 여성형 실리콘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자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여성형 기성 양복을 사서 그거를 수선해서 입는다고 보면 되고요. 맞춤형 보형물은 맞춤 양복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은 분들이 있잖아요. 실리콘이 두껍게 쓰게 되면 이 하얀색이 바깥에서 비쳐 보여요. 맞춤형 보형물은 색을 살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이 변경이 돼요? 색깔 재료를 좀 더 살색에 가까운 실리콘을 제작하게 되면 살색으로 맞춰진 실리콘은 얇은 피부 안에 밑으로 들어갔을 때도 티 나는 게 훨씬 더 적습니다. 그게 현재 최신 트렌드예요.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한 사람에게만 맞는 맞춤 보형물 생산해서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AI가 코 성형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죠. 얘기해요? 바로 AI가 코 성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 보면은 매부리가 살짝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혹 있으세요. 자연스럽게 매부리 코가 보이는 실리콘 들어간 코, 높아지는 코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구현하려면 기성 실리콘은 안 돼요. 맞춤형 코 성형은 디자인할 때 매부리를 있게 디자인을 해서 보내면 AI가 알아서 그 모양에 맞는 필요한 보형물을 디자인하게 돼요. 자연스러운 매부리 아니면 특이하게 생긴 코도 맞춤형 보형물로는 가능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긴 코도. 이상 오늘은 코 성형 재료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